최강병기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안이 드디어 물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인양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 침몰한 13일 만에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인양 작업을 개시해서요. 현재도 인양 작업 중입니다. 예.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90분 만에 1층 객실 입구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를 수습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인양이 됨에 따라 실종자를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층 객실 입구에서 희생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고 당시 굉장히 급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이킹 시기노죠. 이제 대형 선박이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7초 만에 배가 뒤집히면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당시 선박에 있던 그 관광객들이 피할 시간도 채 없이 침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헝가리 국적의 선장도 조타실 쪽에서 시신이 수습됐다고 하던데, 그럼 침몰할 때까지 배 안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마찬가지로 워낙 빠른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안전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피하지도 못하고 사고를 당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허블레아니호가 인양이 되면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사고 충돌 부위를 좀 유심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존자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격자들 그리고 녹취 영상들에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노에서 선장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 과실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 부위에 그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련돼서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헝가리 검찰과 경찰이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요? 예, 오늘 우리나라 조사단과 그다음에 헝가리 검찰과 경찰도 이제 바이킹 시기노를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바이킹 시기노가 문제가 된 거는 사고가 난 다음 날 바로 다시 운항을 시작을 해가지고 좀 사고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냐,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국내뿐만 아니라 헝가리 현지에서도 좀 지적이 계속 돼 왔습니다. 좀 헝가리 쪽의 움직임은 그런 요구에 대한 좀 움직임이 좀 뒤따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다페스트에서 체류 중인 가족들도 인양 현장을 지켜봤다고 하던데, 생존자도 실종자, 사망자 가족들 모두 이번 사고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파견된 심리치료사들이 지금 인양 과정 도중에서 이제 가족들을 동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습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도 또 그 가족들한테는 큰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심리치료사들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 해보죠. 10대 학생이 또래 아이들 4명한테 무차별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오늘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함께 살던 친구 3명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제 했다가 도주한 혐의로 10대 이제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광주 북부경찰서가 밝혔고요. 이 가해자, 그러니까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 등은 이제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북 순창경찰서를 찾아가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했다. 광주의 한 원룸에 죽은 친구의 시신이 있다고 자수를 했는데요. 이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40여 시간 만이고요. 당시 이제 경찰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B군 같은 경우에는 하의만 입은 채 방 안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온몸에는 멍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았다 이거네요.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살다가 한 명을 왕따시키든가 혹은 한 명을 폭행해서 숨지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가해자들이 함께 폭행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활의 그 필요성 때문에 쉽게 그 거주지를 옮기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중이 그 한 명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폭행이 한 번만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을 그 경찰들이 찾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흉기로 사용됐을 수, 폭행의 도구로 사용됐을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핏자국도 막 발견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지속도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런 지속적인 폭행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피해자가 숨지자 가해자들은 도주를 했고 결국 범행 40여 시간 만에 자수를 했습니까? 예, 범행 한 40여 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수를 했는데 근데 이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나눠질 것 같긴 합니다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수를 했을 경우에 참작이 좀 된다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원룸 방안에 보면 뭐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또 휘어진 철제 목발, 구부러진 우산, 찌그러진 청소봉, 결국은 뭐 창문에도 피가 튀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살인죄 적용은 왜 안 된 겁니까? 일단은 살인죄 적용도 나중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소 제기 당시에는 이제 공소장이 살인죄로 공소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고의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보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 다치게 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걸로 지금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가해자들이 또 10대란 말이죠. 그러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형량은 약해질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뭐 소년법 얘기가 아무래도 나오긴 할 텐데 이 10대들 범죄가 이제 보도될 때마다 이 소년법 문제, 폐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이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여고생들이 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행법상 14세 이상이었던 소년법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되진 않았고. 예.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년법 폐지 뭐 이런 주장.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성숙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성인의 지능과 성인의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가해를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면죄부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그 범죄에 대한 학습 효과, 다른 타인들에 대한 학습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엄벌에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문제가 된 뭐 대구 술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들이 단체로 위조된 주민증을 제시해서 술을 잔뜩 먹고 술값을 안 내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본인들은 처벌 안 받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한 거잖아요. 가끔 이제 소년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상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리니까 좀 덜 처벌되는 거 아니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놨다고 하는데 뭐 이거 청와대가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예,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둘 다 20만을 넘겼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민주당 해산 청구 같은 경우는 30만이 좀 넘었고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은 180만이 넘는 결과가 나와서 했는데 이제 강기정 수석은 이제 이 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고 이제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답변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지에 관련돼서 찾을 수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한 부분을 조금 보면 강기정 정무수석이 뭐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던 부분하고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 국민들이 기다리기 답답해한다. 이거를 아마 야당에 대한 언급으로 지금 해석을 한다면 그게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원 숫자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 수석이 그렇게 답한 거는 선거법 위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만을 지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 전체를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자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 해산 청원은 30만이고 자유한국당 청원이 180만인데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통진당이 정당 해산 한번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들이 뭐 청원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또 정당 설립의 자유 같은 기초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8조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만 헌법 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의혹 합리적인 의심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에 군사 쿠데타하고 이럴 때는 국회 해산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이제 헌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준수를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해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판단되어질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 계속 이제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생 법안도 통과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추경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해외 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 의회 의원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네요. 예,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재판부가 이 합의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폭행 사건에 의해 폭행당한 이제 가이드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합의의 의사가 있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의라고 하는 게 폭행이 발생하고 차 안에서 돈을 걷어서 피해자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합의인 건지 아니면 칠업일조로 준 돈에 대한 영수증인지 이거에 갖고 이제 재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부는 폭행 이후에 여러 가지 피해자의 행위 양태 등을 봤을 때 이거를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돈이 전달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가이드가 피해자가 이제 만류했다는 뭐 이렇게 체포될 뻔한 걸 만류해줬다는 거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생활법률로서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에 같이 안 가고 뭐 예를 들어 뭐 돈 얼마 이렇게 주어주면 합의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구호 조치를 완료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냥 돈만 지어주면서 가세요라고 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경미한 사고일 때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 합의했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를 이용한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제 상해죄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형도 되게 셌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는데 처벌은 상해죄 기본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되게 약하게 나온 편이죠. 교통사고 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최근에 경찰차가 일반 차량을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살펴보더니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 통영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상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거를 차후에 보상해 주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먼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남녀 논란으로 인해서 그것도 여경이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좀 인터넷에 시끄럽던데 그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 경찰의 문제 아닙니까?
예, 여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문제라고 쏘는 거 보기는 아니에요? 좀 힘든 사안이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는 지난번에 그 주치자 제압 과정에서 여경 논란 하고 좀 맞물리는데 맞물려서?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도 여경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맞물리면서 좀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건 남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뭐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적절하게 했느냐 혹은 뭐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예.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요. 박종철 전 의원이 군 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 예천 군 의회에서 제명된 상태죠. 네, 제명된 상태고 요 제명된 그 결의 처분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네,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됐죠. 근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을 했고요. 본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용상 절차적 위법 그리고 혹시 내용상 절차적 그리고 내용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처분의 결과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점을 좀 참고해 봤을 때는 또 그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이 사건으로 뭐 이참에 지방자치의회를 해산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지방의회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유성 출장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국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감시의 눈길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방자치의회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감시의 눈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쉽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측면이나 뭐 다른 안전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더더욱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예. 우리 방송국에는 그런 거 없나 모르겠네요. 서구 선진국 방송국 견학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진행자도 한 번씩 외국에 한 번 보내주고 없습니까? 사심이 가득한 없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외유성 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 썼는지가 밝혀져야겠죠.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장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뭐 관광 차원으로 놀러 간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거는 확실히 차단하는 게 맞는 거겠죠. 보통 이제 연수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갔다 와서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